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경기도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9시 등교 폐지와 함께 혁신학교에 대한 방향성 전환 등을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빼돌린 사회복지법인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해 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로부터 축구장 82개 크기의 공업지역을 배정받아 공장 신설과 증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 발굴로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내 주점에서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자율화는 폐지가 아닌 학교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첫 기자회견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바람과 생각을 학교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미래의 교육을 만들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공정한 교육을 통해 경기도에 살고 싶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으로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지 않고 교육 덕분에 경기도에 살고 싶도록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와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경기도 교육의 비전을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으로 선언했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자율과 균형, 미래를 3대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자율은 미래 교육으로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밝히고 먼저 학생 스스로 학습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AI와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미래 학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풀을 활용한 공유 학교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원 보호를 통해 경기 교육의 균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교육은 체험과 전공, 기업을 연계해 진로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DQ, 즉 디지털 역량을 높여 수준 높은 교육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는 자율, 균형, 미래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응원과 격려가 경기 교육이라는 배를 멀리까지 밀어주는 순풍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학교 시설을 공유하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은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9시 등교 자율화는 학년별, 시기별로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학교가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며 영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은 학력 증진이 필요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보조금을 빼돌린 사회복지법인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해 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모두 4억 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복지법인은 법인 대표가 자신의 가족을 시설장으로 채용한 뒤 이들이 출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법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주점에서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쯤 의정부 시내 주점에서 주인을 폭행한 뒤 현금 25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뒤 4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는데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5일 새벽 6시 19분쯤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빌라 내부와 가전제품 등이 탔지만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모든 지자체의 바람이자 과제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2개 도시가 기업 친화 도시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포천과 연천입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두 지역을 선정했는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의 기업 SOS팀 정혜영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 SOS 팀장 정혜영입니다. 예, 기업 친화 도시 대상에 포천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일단 어떤 점이 높게 평가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시군별로 추진했던 기업 규제 개선 실적, 단체장 관심도, 홍보 실적 등 총 6개 부문의 17개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했고요. 대상인 포천시와 함께 최우수 시군인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에는 경기도지사 상태와 함께 포상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포천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단체장 주간 현장 간담회 등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썼을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둬서 대상 시군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포천에 이어서 김포와 광주, 이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연천군도 수상시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업 친화 도시로서의 연천군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연천군의 경우 경기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기업애로 홍보 실적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어서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 지역으로 군사보호구역이나 수도권 규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지역 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번 상이 더욱 뜻깊고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모든 이제 지자체들의 바람일 텐데요. 경기도가 어떤 도움을 지자체들에게 줄 계획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함께 수출난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기업애로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내에 기업 피해 통합지원센터와 온라인 기업 SOS 상담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도내 기업의 피해 상황을 상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군과 협력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시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정혜영 팀장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숨통이 좀 트이나 했는데 이번엔 역대급 물가 상승에 또 다른 고비를 맞았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문을 연 반찬 가게입니다. 무섭게 오른 식재료 가격을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계란 한 판이 8,000원. 1년 전 가격의 2배 수준입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다른 재료값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 지출 역시 버겁게 늘어난 상황. 하지만 수지 타산을 맞추자고 음식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식자재도 오르고 동시에 거래처 상황들도 다 같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동네 장사였는데 금액을 1,000원만 올려도 사실 되게 거부감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실제 식료품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110일을 넘겨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보다 식료품 물가가 11% 올랐다는 뜻입니다. 식재료를 비롯한 물가 상승은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외식 물가 증가율도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2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코로나19에 이어 역대급 물가 상승까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9,371명. 2만 명이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5주 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7월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다가 대량 확진으로 획득한 면역력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인들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로부터 축구장 82개 크기의 공업지역을 배정받아 공장 신설과 증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업지역 가운데 73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102개 크기의 공업지역을 동두천과 화성, 용인 등 3곳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가 배정받은 물량은 58만 5천 제곱미터, 전체의 72%에 해당하는데요. 배정 물량은 토지 이용 계획 등의 세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 발굴로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9대 의장단 선출 관련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지난 1일 이후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양당의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못했고 또 지난 8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협상 내용과 달리 민주당을 제외한 의원들이 5석을 독식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대 의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5석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과 협치, 상생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시가 청소년 부모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정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2년 5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기록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도가 코로나19 방역 대책반을 구성한 지난 2020년 1월 17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현황과 의료 대응 등을 156쪽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최원석 교수 등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조언이 담겨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도내 시군보건소와 유관기관에 배포됐고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